이제 오늘도 MLB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주력 봤던 경기 또 적중이 되고 또 8월 달은 6승 1패로 갑니다. 네, 6승 1패로 이제 주력 한 경기는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조합도 주력 조합은 들어왔어요. 전반적으로 어제 제가 봤던 경기들이 이 적중률이 막 전체적으로 좋았던 날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뽑아먹기가 나름 잘 됐던 날이었었고 이제 부주력이 좀 틀려버리긴 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는 없었지만 오늘은 제가 또 그거를 이제 멘징 한번 해보고자 도전 또 합니다. 풀베팅 또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오전에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표를 다 전송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미리 좀 구매를 했고요. 네, 오전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들 구매 못하는 7시 40분 경기부터 그 다음에 한 경기 구매 가능하지만 양키스 경기 8시 5분 경기죠. 이 네 경기가 지금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하면 구매는 배제시켜요. 제가 제 방송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세요 하고 여러분들 광신도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딴 거 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석 방송 보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들을 보시면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날씨적인 요소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투수만 보고 어제 성적에다가 뭐 그 여러분들 그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들 그냥 말하면서 그냥 분석을 진행을 한다. 근데 그런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은 그 높은 확률로 이제 뭐 총판이거나 뭐 그렇게 이제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성의가 없을 수 있으니 그런 방송을 제대로 이제는 걸르셔야 된다 정도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현재 이제 로토와이어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 두 경기를 제외하고도 지금 이제 토론토 경기, 필라델피아와의 토론토 요 경기도 마찬가지고 양키스 경기도 비 소식이 있어요. 오히려 이 비 빨간불이 안 들어와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경기 시작하고 비가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피츠버그 매치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치고 진행이 될 가능성 정도는 있다 정도까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를 여러분들이 웨더스타컴 가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기 전에 날씨 체크하시고 비가 안 온다. 경기 중에 비가 다시 올 가능성. 그래서 선발 투수가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조기강판 돼서 불펜데이급 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수비한 팀이 불리한 입장에서 이 경기가 한 번에 터져버리는 경기가 되진 않을지 그런 부분 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일 날씨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저는 미리 이렇게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비 소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걸러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경희 씨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프리뷰는 진행은 하고 할 건데 저는 일단 베팅을 안 했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어떻게 베팅은 실제로 이미 구매는 했고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토론토가 피로도를 얼만큼 관리를 잘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사실 원정 일정이라는 게 길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3경기, 4경기 뭐 이렇게 시리즈를 치르면 상관이 없는데 토론토가 이제 휴스턴 원정을 갔다가 휴스턴에서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고 바로 시카고 컵스 원정을 또 갔다가 한 경기만에 또 필라델피아 원정을 가야 되는 조금은 이제 피로도가 있는 일정을 치러요. 사실 이게 비행 시간이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두세 시간 정도밖에 비행기를 안 타고 공항에 내려서 이제 이동 거리를 생각해도 선수들이 이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시간을 거의 넘기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이동이 있었다는 건 팩트예요. 그래서 오늘도 필라델피아가 제킬러를 앞세운 홈 경기를 치룬다라면 어제 또 대환장 경기였었죠. 이제 PCA에게 또 이제 자신의 에너지를 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렸고 연장에서 결국 PCA가 발로 득점을 하면서 토론토는 끝내기 패배를 당합니다. 이제 오늘 경기도 토론토는 의도치 않은 필승조 소모값이 많은 경기를 치러버린 탓에 결국 호세 소리아노가 이적하고 토론토에서 데뷔전을 치르긴 합니다만 결국 오늘 끝까지 힘을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된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오늘 당장 발랜드 그다음에 마일스
그 다음에 이제 리틀이나 피셔 같은 경우도 못 나올 걸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리틀 피셔가 4일 3등판을 이미 가져갔고, 마일즈는 지지난 경기에 49를 던져서 분명히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 발랜드도 연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 나올 수 있는 불펜 자원이 사실상 이제 너무 한정적인 토론토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 필라델피아는 경기에 이제 휴식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일정상 이제 등판할 수 있는 투수 자원들이 휴식된 자원들이 있어서 그래도 출전에는 무리가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도 그렇다고 해서 자원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어제 경기를 쓰면서 알바라도랑 듀란까지 또 투입을 해버려서 이제 그 듀란이 사실상 이제 컬컬이랑 같이 못 나오게 될 거고, 오늘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슈가레트, 그 다음에 자원에서는 레일리 메이자, 그 다음에 이제 야심차게 그래도 나름 데리고 한 켈리안이 다시 한 번 더 경기 막판에 마무리 대체를 한번 해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원 자체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선발 경쟁력 분명히 두 팀이 모두가 있어서 제가 뭐 이거를 뭐 소리아노가 못할 거다 말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분명히 소리아노도 구위는 위력적이니까. 하지만 이 타격 데이터에서 토론토가 보여주고 있는 수치값이 너무 떨어져 있고 필라델피아가 홈 기세를 올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그 부분에서 잡는 리드가, 소소한 리드가 경기를 이제 끌고 가는데 필라델피아의 좀 힘을 이제 불펜에서 더 받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은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또한 비가 아예 안 온다는 전제 속에서예요. 제가 거짓말치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제가 팩트로다 그냥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날씨 웨더스타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경기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6시 40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후 6시 40분부터 보면은 스카이럴드 썬더스톰이 이미 오후 6시부터 이루어지다가 국지성 호우가 오다가 이때는 오히려 비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경기 시작하면서. 근데 여기서 비가 온다, 샤워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분명히 온다고 되어 있죠. 강수량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스카이럴드 썬더스톰에서 계속해서 밤까지 이렇게 비 소식이 일부 있다 보니 이게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경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배팅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경기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좀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와 이제 뉴욕 매치의 경기인데, 무롤드즈스키와 이제 잭 소튼이 나오는 경기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이 경기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소튼에 대한 기대값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지난 경기 저는 생각 이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언더도 괜찮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마이애미랑 경기에서 그때 바람이 그렇게 많이 외야로 분 것도 아니었어요. 경기장의 바람이 공식적으로는 4마일 정도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였는데, 당시에 이제 소튼도 그랬었고 이제 상대 나왔었던 그때 이제 필립스였나요? 일단은 이 홈런이 꽤나 나오는 경기를 펼치면 초반부터 점수가 좀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이게 소튼이 이렇게까지 못할 게 아닌데 개처맞네라는 생각에, 저도 오늘 경기 살짝의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라고는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소튼이 지난 경기에 마이애미 상대로 그때 5이닝 동안 이제 볼넷 3개를 포함해서 홈런까지 맞으면서 4실점 경기를 했었어요. 5회를 못 마치고 내려갔죠. 그런 경기를 펼치면서 사실 애틀랜타한테 털렸던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마이애미 상대로 그랬던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까지 이제 소튼이 데뷔를 해서 올라와서 이 경기를 던졌던 표본들을 보면은 너무 잘해줬거든요. 실제로 RPM도 굉장히 좋고 팔 각도에서 오는 그 브레이킹 볼의 그 이제 궤적도 마찬가지고 구속도 밀리는 것도 아니고 얘가 빠질 게 그렇게 없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의 표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피츠버그가 아무리 최근 타격감이 좀 떨어졌다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선발 투수로 다시 나오게 된 피츠버그의 무롤즈스키인데, 무롤즈스키는 원래 이제 불펜에서 땜빵으로 좀 많이 밀려나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롱릴리프 이렇게 밀려 있다가 지금 이제 선발 기회를 다시 잡은 건데, 실제로 선발로 나와도 4이닝 내지 5이닝까지는 충분히 무리가 없는 선수가 이 무롤진스키입니다. 그래서 매치 입장에서도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만, 저는 이 소튼이 지난 2경기 동안 흔들렸던 양상 자체가 결국 좀 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공을 제가 하나씩 다 보잖아요. 이제 구종별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저 서번트에 가가지고 이 소튼의 지표들을 하나씩 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수치적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따지고 보면 소튼의 기대값이 그래도 일부 있다라고 판단하면 투수전 양상이 될 가능성은 양팀 선발 투수 기대값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피츠버그와 뉴욕 매치의 타격의 데이터가 지금 너무 두각을 드러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페이스가 아니긴 했습니다만 이 최근에 경기를 치르면서 장타 생산성을 확실히 늘렸어요. 6경기 동안에 장타만 무려 24개를 뽑아냈었고 그 과정에서 슬러거가 0.472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수치가 타율 대비 리그에서 슬러그 수치 따지고 보면 리그 이제 손가락 7개 안에 들죠. 6, 7위급이었어요. 아까 봤을 때 6, 7위급으로 단기 성적에서 슬러그 수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려놨고 오늘 경기도 이 장타 생산성에 있어서는 그런 이 피츠버그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왜? 피츠버그는 동일 기간 동안 슬러그가 0.287까지 떨어지면서 최근에 발야구도 안 되고 있고 눈야구도 안 되고 있고 OBP도 0.3 아래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격 자체도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팀 타율이 1할 9푼 7리로 리그 최하위였으니까 뭐 오늘 경기도 뭐 이제 소튼이 그 던질 수 있는 기량 자체에서 일부 이제 부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었던 피홈런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떨어지게 될 거고 선발에서 경쟁력을 받으면서 비비는 경기가 된다면 결국 타격에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쪽은 뉴욕 매치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경기를 일단 매치 승을 바라보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비가 안 온다는 전제 속입니다. 일단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불펜 싸움까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매치가 무롤진스키에게 우리 한 3점 정도는 내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후반 가서는 더 어려워져요. 제가 이 경기를 더 또 구매를 못하는 이유고 오늘 실제로 비 때문이기도 합니다. 6.5점에 제가 별점을 매겼는데 그 이유가 매치는 불펜이 지금 약해요. 다 팔아버렸잖아요. 위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자르도 저 브로조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레일리도 마찬가지고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가 와버려서 소튼이 중간에 휴식 시간이 길어져 버려서 불펜으로 갑자기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 상황에 오면은 피츠버그의 뎁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피츠버그는 이번에 보강이 되면서 불펜 자원이 여유가 생긴 게 가장 큰 힘이에요. 특히 친정팀 상대로도 등판할 수 있는 루크 위버 다 이제 합류가 되어 있고 양키스에서 도발 영입해 있고 이제 LA 인디언스에서 커비 H 수집해왔죠. 그래서 지금 뎁스 자체에서는 피츠버그가 불펜이 훨씬 좋다 보니까 비가 중간에 와서 만약에 경기가 중단이 됐다 재개돼서 선발 투수가 바뀌어버린다. 그때부터 이제 대참사 나오는 겁니다. 대참사를 건 아닐 것 같아요. 피츠버가 오히려 정배를 받았으니 그러면은 피츠버가 유리한 경기가 될 수는 있겠다.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의 영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비가 안 온다고 한다면 사실 선발 경쟁력에서 오히려 타격값을 보여주고 있는 매치가 이 경기를 의외로 이제 증명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 추천 못 드려요. 비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과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실제로 웨더스타컴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이 경기는 비가 중간에 아마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경기예요. 오히려 이 경기도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경기는 워싱턴 유리해. 딱히 볼 것도 없어요. 지금의 신시내티는 당장 투타 밸런스가 가장 무너져 있는 팀 중에 한 팀으로 저는 뽑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성적을 떠나서 신시내티가 실제 최근까지 경기를 펼치면서도 무려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홈 시리즈를 완전히 다 잡았죠. 그래서 기세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런 신시내티의 성적 자체가 오늘 워싱턴을 꺾을 만큼의 기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선발 투수가 체이스 피티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불펜 데이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장에 이제 카발리가 내려가고 워싱턴의 불펜이 약하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후반 싸움에서 그러면 이제 신시내티가 워싱턴을 지배할 만큼의 불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의 명백한 근거 또한 없는 경기예요. 그러면은 워싱턴이 홈에 오랜만에 돌아온 경기에서 타격값을 증명해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불펜 데이의 이 신시내티보다는 타격적으로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기대값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카발리가 버티는 동안에는.
그래서 오늘도 뭐 CJ 에브람 이제 에브람스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사실 그렇게 원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를 펼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2차전에서 그렇게 한번 타격을 올려서 연장 승리를 또 걷걷 가져가는 과정에 이제 홈에서 돌아와 가지고 타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일부 잠재성을 좀 증명했던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필라델피아가 좀 강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워싱턴이 홈에서는 신시내티를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신시내티가 연승을 달리면서 홈 경기력을 증명을 했던 건데 이제 원정 경기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시내티가 최근에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이 경기했던 결과들을 조금 봐보면 실제로 이제 언더 게임이 의외로 많이 이루어져요. 승률 자체도 지금 세인트루이스 위닝, 그 다음에 신시내티 원정 위닝, 콜로라도 코스필드 원정까지도 위닝을 펼치면서 의외 저력을 실제로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이게 신시내티가 비비려고 했다면 정상적인 선발 운영이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근데 해당 경기들을 이렇게 치르면서 신시내티가 불펜 데이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PT가 나와가지고 길게 던지지 못하는 경기를 했을 때는 그러한 성적을 또다시 낼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발 체제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워싱턴 승을 생각은 해야 된다. 그렇게는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PT가 오프너이고 이후에 운영이 뭔가 준비된 게 있다라는 소스가 나중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상황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적어도 신시내티가 오늘 불펜데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전제 속에서는 전례상 신시내티의 불펜의 이미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워싱턴이 그래도 카발리를 필두로 좀 이겨볼 만한 경기가 되진 않을까까지는 말씀드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양키스는 사실 이제 얻은 게 있다면은 이제 양키스의 미래라고 또 봐야 되는 이제 볼피의 전성기가 끝나고 그 자리를 이은 이제 롬바드 주니어의 활약에 있다라고 정리를 딱 매길 수가 있었겠죠. 어제 경기는 오늘 오전이죠. 그러니까 하루 쉬었고 그 전에 이제 양키스가 경기를 치르면서도 이제 수비 능력은 사실 경기를 봤을 때 그리핀보다 진짜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피츠버그의 최대 유망주 같은 포지션이죠. 최대 유망주 그리핀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진짜 압도적인 피지컬과 반사 능력을 이제 반사 운동신경과 이제 반사 속도로 뭔가 다 이미 증명을 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격에서 조금 더 그 이제 롬바드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양키스의 하위 타선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키스가 그렇게 1차전 경기에서 대승 이제 개판 5분전이었죠.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못 이기고 그런 식으로 나가리가 됐던 경기 양상 속에 오늘 또 이제 등판한 이제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라인업에 라모스가 들어가고 아메드 로사리오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투수가 나오게 되면은 아메드 로사리오의 이름이 올라오면 사실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양키스가 이렇게 라인업이 짜가지고 경기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가르시아 주니어를 또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이제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키스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타격에서 애초에 없습니다. 애틀랜타와 양키스의 타격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최근에 이제 타격 데이터는 이미 너무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르시아 주니어는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 라인업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나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나와줘야 될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의 운영이 그렇게 양키스가 타선에서 조금은 잠재력을 보일 수 있는 수준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타일러 마을을 영입한 애틀랜타가 마을 운영에서 어떻게 경기 풀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실제로 뭐 캐시마지도 마찬가지였었고 스쿠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적해가지고 그리핀도 마찬가지고 팀을 이적하고 트레이드가 된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오늘도 많은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선수들이 또 데뷔를 친형팀 이제 이적한 팀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좀 인정을 해줘야 될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지금 애틀랜타는 맥스 프리드가 나온다지만 좌투상대 성적도 지금 밀리는 게 아닙니다. 애틀랜타가 오히려 밀리지도 않고 타격 수치값에서부터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수치값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애틀랜타 역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타격값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도 11대 3이라는 경기 후반 대폭 이제 폭격을 하는 과정에서 애틀랜타가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경기가 또 펼쳐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필승조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핵심으로 써야 되는 이 푸엔테스 어제 경기에 휴식을 했고, 마무리 이글레시아스까지 이제 휴식을 좀 취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투입될 수 있는 투수가 걔네 둘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오늘 경기까지 나올 수 있는 자완 불펜 자원에서는 매우 유력한 게 지금 이제 영이랑 리 둘 중 한 명이에요. 둘 다 연투를 해야 되는데 영은 연투만 하면 되는 거고 리는 내일 등판하면은 지금 이제 4일 3등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영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리가 그 딜란 리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만 4일 3등판의 부담을 지워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 자체는 그렇게 가능하다 보니까 애틀랜타가 오늘 경기 충분히 할만하지 않을까, 타격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비가 오지 않았을 때의 전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양키스 경기는 내일 이제 진행되는 시간이 오후 7시 5분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날씨상으로 보시면은 실제로 뉴욕에 지금 날씨가 오후 7시부터 스케일드 썬더스 35%에 8시부터 43% 확률로 비가 오다가 다시 그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연 시작이 될지 아니면 경기 시간에 비해서 이 구름이 또 밀려나면서 경기 중간에 영향을 줄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경기라서 이 경기도 지연 시작되면 다행이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비가 온다라는 전제 속에서는 언제 소나기가 와서 또 경기에 수비하는 팀에게 또 불리함을 전해줄지 장담 못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꺼리는 경기였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오늘 경기 전체 이제 지금 4경기 말씀드린 4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경기가 이 경기다. 다만 지연 시작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과 애틀레틱스의 경기입니다. 아, 진짜로 보스턴은 어제 진짜 대환장 경기였어요. 저는 그 마이로스가 그 투런 홈런을 연장에서 때렸을 때 끝났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따라잡고 그 연장 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무득점 양상에서 연장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계속해서 점수를 뽑아내면서 투수들이 삼진을 그렇게 잡기를 어려웠어요. 저는 배우가 처음 두 개의 공을 던졌을 때 이 새끼 닭발 왔나? 입스 왔나? 이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진짜 공을 너무 존에 못 넣길래 끝났다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또 버텨내면서 이제 연장 13회까지 가는 싸움 속에서 결국 승리를 했던 보스턴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8연승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8연패에 빠져있는 애틀레틱스와 8연승의 보스턴의 경기로서 꽤나 이제 재밌는 매치업이다. 그 나름 의미적으로는 이 재밌는 매치업이다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도 보스턴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배당까지 떨어졌습니다. 1.2 몇 배였죠? 개똥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다시 애틀레틱스 승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 이제 너무 거스를 수 없는 수준으로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라서 마행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홈 마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8회 말에 2점 차로 이기고 있어야 된다는 모든 전제를 가지고 보면은 사실 선발 싸움에서 경기가 대폭파가 나지 않는 이상 불펜 싸움으로 가면 더욱더 경기는 똥줄이 타거든요, 마에는. 일반 승만 보는 것이 그냥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 사실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오늘 경기도 뭐 주력 한 경기 뽑았는데 보스턴 승입니다 하기는 돈 받고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뭐 저도 보스턴 승 보는데 그냥 뭐 그걸 갖다가 주력으로 뽑아갖고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저는 이거 틀리면 똥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주 그냥 돈 받고 이거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했다라고 생색낼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건 보스턴 승 생각하고요. 이제 마행까지 가시는 거는 여러분들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냥 일반 승만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은 이제 결국 파멸의 지름길이다. 과유불급 그거를 한번 막 가슴속에 새기게 되는 경기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스턴 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와 LA 엔젤스 경기인데, 이거는 좀 도박수예요. 이 경기가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9.5 언더봅니다. 네, 9.5 언더보는데 일단 필립스는 저는 의심 안 해요. 지금 LA 인저스 어제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LA 인저스가 4대 1로 이기긴 했어요. 이게 가능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3대 1 졌던 경기에서도 안타 11개나 때려냈었고 볼티모어 상대로 그 생산성이 떨어져 갖고 LA 인저스가 졌던 건데 안타 생산성에서는 오히려 이제 득점 생산력이 떨어졌지만 안타 생산성에서 에레인저스가 오히려 볼티모어를 이겨먹고 있던 경기 시리즈 양상이었어요. 홈런 때문에 경기가 그래 된 거였지.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가 납득이 되는 건데 이제 오늘도 LA 인저스가 그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특히나 이제 필립스를 상대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양상입니다.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이애미가 결국 홈에 돌아와가지고 LA 인저스가 지금 이 루키를 올리니까 이 털어먹고 이제 이길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한 거예요. 마이애미 승갈래 아니면은 좀 어렵게 해서 언오버로 좀 때려볼래 뭐 이런 생각인 건데 이제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진짜로 쉽지가 않은 게 이 조지 클라산이라는 친구가 실제로 LA 인저스 유망주 랭킹 4위에 해당하는 선수예요. 얘가 이번 시즌 초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시애틀전에 데뷔를 했고 두 경기를 흘렀는데 볼질 때문에 개판 5분전이 돼가지고 바로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갔거든요. 실제로 마이너리그에서도 경기를 펼치면서도 선발 투수로서 운영 능력 자체는 증명받은 건 맞아요. 얘가 빠른 공은 최대 98마일, 포심 싱커 섞어 던지고 커브볼도 83마일까지 나오고 87마일의 체인지업과 그다음에 최대 92마일의 슬라이더. 얘 꼭 딱 공 던지는 거 보면 마이애미에 지금은 이제 못 나오고 있지만 맥스 마이어라는 친구가 있죠. 딱 걔가 떠오릅니다. 머리 스타일도 그래 비슷한데 체형도 마찬가지고 구위라든지 던지는 꼬라지도 진짜 맥스 마이어 떠오르는 딱 그런 피칭을 해요. 그러니까 제구만 되면은 예공 치기가 쉽지가 않아. 내일 경기도 사실 이 볼넷은 최소 3개. 제가 볼 때는 한 3개. 잘 던지면은 3개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진짜 오늘 그냥, 다시 콜업 땡기면 내가 진짜 증명하겠다. 각오를 다지고 인생투를 한다. 그러면은 인생투를 해도 볼넷 2개는 깔아야 돼요. 내가 볼 때. 근데 그런 피칭을 하더라도 6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투수라는 거예요, 얘는. 제가 언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LA 인저스 입장에서 어차피 타격 지원은 안 될 텐데 이제 조지 클라산의 이 9위를 보면은 실제로 마이애미 지금 타격 컨디션으로 예공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아요. 물론 오늘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코니, 그 다음에 에란데스, 얘네 둘의 장타입니다. 얘네 둘의 장타를 얘가 얼만큼 억제할 수 있냐인데 9위를 보면은 장타를 그렇게 맞을 만큼의 이제 힘이 없는 투수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LA 인저스가 얘로 6이닝을 이제 땜빵을 쳐줄 수 있으면은 선발 이제 자리를 갖다가 이제 땜빵 쳐줄 수 있어서 불펜 싸움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LA 인저스도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어제 나왔었던 이제 그 나테라 주니어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페르민, 그다음에 조이스 얘네를 투입을 시켰을 때 LA 인저스가 경기 운영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9.5점은 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이제 클라산이라는 친구를 저평가하고 있는 수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야구 짬밥이 좀 있고 경기를 보는 눈 자체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실전 경험도 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그 뎁스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판단한 유망주로서의 이 친구의 자질입니다. 그게 9.5점 받을 만큼의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 언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이거는 기준점이 굉장히 꼬름합니다. 이것도 기준점 책정이 좀 잘못됐다는 느낌인데 8.5점이 왜 나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멜식이 만약에 잘 던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클빌 승언더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노아 슐츠에 대한 평가가 지금 좀 박한 느낌도 있기는 해요. 물론 슐츠가 실제로 지금 후반기에도 ERA가 5점대, 6점대를 오가고 있고 전반기랑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이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선수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클 겁니다. 근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매치 시리즈에서 지금 보여줬던 경기 양상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가 진짜 화딱지가 나요, 진짜로. 이게 불펜도
이게 이런 식으로 무너져야 되나 싶은 느낌인데 지금 뭐 이번 시리즈에 에린도 그랬었고 이제 스미스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지금 영입된 선수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사브로스키를 제외하고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수준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클리블랜드의 불펜에 대한 의심이 좀 반영됐나라는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화이트삭스도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불펜은 이미 다 갈린 상황이고 클리블랜드도 경기의 양상 자체가 매치 시리즈 치르면서 도저히 좋게 바라볼 수 없는 경기를 펼쳤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도 기준점이 그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좀 일단은 했어요. 근데 사실 비교를 해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어제도 데이터에 반하는 결과를 냈다라고 일단은 말씀은 드리게 됩니다. 어제 보스턴 경기 제가 분석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이제 좌투수 상대로 성적 자체가 지금 원정에서 더욱더 안 나오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아레즈가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예, 그랬는데 수아레즈가 3이닝 만에 강판을 당했었고 예, 그걸로 인해서 자원 공략도 이루어지고 연장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화이트삭스가 타격을 일부 증명을 또 해냈습니다. 마이로스부터 몽고메리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안토나치 대타로 나와가지고 아마 오늘 경기 안토나치 실제로 리드오프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온 거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경기 운영이 잘 풀렸었고 오늘도 화이트삭스의 기대값이 그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경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백 클리블랜드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도 어제 그렇게 수아레즈도 공략했으니 지금 이제 화이트삭스가 그래도 홈 경기에선 전반기 때는 슬러그가 0.45 이상을 뚫어낼 만큼 이제 홈에서 좌투 상대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지금 전반기 막판부터 해갖고 후반기까지 해서는 이제 홈에서도 저한 상대로 슬러그가 그래도 0.4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하락세감이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원정보단 괜찮았거든요. 메색이 아무리 뛰어난 피처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화이트삭스의 분위기가 이제 오늘 이제 타격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클리블랜드 승을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경기 너무 개판이었습니다. 사실 시즌 데이터로 저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단기 성적으로 어제자 경기만 보면은 이 경기는 오버 까야죠. 근데 저라는 사람이 방송을 제가 이제 하면서 분석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데이터적인 접근을 어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경기는 여전히 데이터적으로는 8.5점 언더를 봐야 돼요. 일단 클리블랜드도 이래나 저래나 오늘 경기에서 이제 투입될 수 있는 불펜 요소를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나마 제일 믿을만했던 이제 사브로스키, 그 다음에 홀더맨, 그 다음에 게디스, 연투하면 이제 에린까지가 자원 역할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등판이 가능해요. 지금 이제 삽질하는 페스타라든지 미러키에서 데리고 온 요호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이제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오늘 경기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클리블랜드의 필승조 뎁스는 확실히 괜찮아질 것이다. 화이트삭스가 어제 과한 운영이 돼가지고 너무 아쉽게도 이제 그랜트 테일러가 나오지는 이제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뉴컴과 그 다음에 리차드, 그 다음에 자완에서 허드슨, 그 다음에 뭐 쓴다면은 또 더 추가적으로 좀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브로조바는 못 나오고요. 그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뭐 운영은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언더 보긴 하는데 전 이 경기는 그렇게 많이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이제 드로안과 매튜스의 경기입니다. 녹화 끝나고 답변 드릴게요. 이제 드로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러키의 선발 중에서 가장 이제 저 변수 창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또 생각은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콘트레라스가 결국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부상자 명단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출전은 가능을 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콘트레라스의 합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어제 저도 이거 오버 봤는데 이제 점오 언더난 그 이유가 딱 그 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나와줬으면 하는 희망이 저도 있어요. 그러면 미러키가 타선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콘트레라스가 나와주고 포스 마스크를 썼을 때 합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로안이 나와준 드로안의 선발 등판 콘트레라스 포스 마스크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제 애쉬비가 투입이 되긴 했지만 이제 패트
패트릭과 디에 홀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LCB가 재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마무리 체계에서 이제 유리배 매길까지 이어지는 불펜 운영도 문제가 없고, 그 중간에 이제 끼어가지고 투입이 될 수 있는 이 자원으로도 이 센자텔라가 있죠. 어제 하루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자텔라 투입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오늘 불펜 운영에서 미러키도 문제 없다. 그러면 최근에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미네소타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경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미네소타가 타격이 잘 안 되었다라는 것은 캔자스시티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셔서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경기도 미네소타가 최근 이제 그렇게 6경기 치르면서 OPS 0.7 아래로 떨어질 만큼 생산성이 좀 더 안 좋아졌고, 반략으로 기동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미네소타라는 팀이 원래 이제 장타 생산성에 좀 의존하는 바가 크죠. 실제로 도루가 진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이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러키라는 팀은 그에 반해서는 조금 더 이제 발도 풀려 있는 팀이라서 득점권까지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그런 득점 생산하는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죠. 이제 타율, 그 다음에 실질적인 출루율, 그 다음에 도루, 이런 것들, 도루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타력, 그냥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된 게 이제 OPS가, 그런 거 합쳐서 이제 OPS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미네소타가 미러키와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콘트레라스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지금은 이제 미러키가 좀 유리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네소타가 최근까지도 보여준 이 자완 상대 성적 마찬가지로 이것도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미러키 정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의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시카고 컵스가 사실 오늘 선발 투수가 케빈 가우스먼이 데뷔를 하냐 안 하냐가 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주말 시리즈를 치르면서 케빈 가우스먼이 데뷔를 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이 났습니다. 그게 오늘 경기냐 내일이냐인데, 지금 이제 컵스가 로테이션상 지금 콜린 레아를 불펜으로 지금 빼겠다는 플랜을 발표를 했어요. 그 이제 클레이 홈즈를 영입을 하면서 클레이 홈즈 선발 자리를 이제 주기 위한 그런 선택인 건데 타이온까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사실상 지금 오늘 가우스만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은 오늘 토론토랑 하면서 진영팀을 만나는 건 일정 사실상 불가능했었고, 이제 오늘 나와야 되는 건데 나와주게 되면은 이건 컵스가 그래도 피로도를 생각하더라도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캔자스시티가 지금 메슨 블랙이 실제로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콜업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지금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 린치 속에서 지금 불펜데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캔자스시티가 지금 불펜데이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기에는 마무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크루즈 말고, 그 다음에 다니엘 린치, 오늘 오프너 나오게 될 다니엘 린치, 얘네 둘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맥기 한 명 정도, 맥기도 안 되고 지금 일단 불펜에서 제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단기 성적에서. 그나마 네이트 피어스, 제가 최근에 5경기 동안에 나름 잘해주고 있거든요. 무실점 피칭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걔를 제외하고는 진짜 지금 기존의 뭐 랭, 그 다음에 이제 슈레이버, 그 다음에 스트람, 에르체그 전부 다 삽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펜의 역량이 받쳐주질 않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타격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사실 바위쭈가 케빈 가우스만 천적인데, 얘 바위쭈의 기량을 제외하고는 사실 컵스가 오히려 이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경기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실질적인 최근 타격값도 마찬가지고, 뭐 단기 성적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적에서도 컵스가 밀리지 않고,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엄청난 맹타를 쳤던 홈 시리즈 양상 6월달 해당 경기 때보다 지금 캔자스시티 타격도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오늘 경기도 사실 이게 변수가 되려면 케빈 가우스먼이 아닌 다른 선수가 나오면서 컵스도 경기를 이제 불펜데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수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케빈 가우스만이 예정대로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이제 컵스가 유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까지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선발 꼭 확인은 한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대 볼티모어의 경기인데 요것도 사실 이제 볼티모어 역배를 바라보기에는 상황이 좀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언더도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기에 최근에 이제 셰인 바즈가 좀 많이 성적이 꼬꾸라졌었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 이제 바즈가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제 필라델피아 상대로 던졌던 그 6.1이닝이었나? 5.1이닝이었나 모르겠는데 그 퀄리티 스타트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 던졌습니다. 1실점 피칭을 했었죠. 해당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이 셰인 바즈가 실질적인 실점 수준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피안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홈런을 그나마 안 맞고 있다는 점에서 대량 실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값 속에 셰인 바즈가 지금 6월 말부터였나? 해가지고 지금 피홈런이 거의 없어요. 피홈런이 7월 달에는 애초에 아예 없고 6월 달도 아마 말부터였을 거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피홈런 안 맞은 지가 거의 한 6경기, 7경기째 피홈런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 홈런이 만약에 안 나온다는 전제 속에서 언더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양상 속에 그럼 피안타 억제를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사실 이발디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 지금 양상 속에 홈런이 뜨문뜨문 나온다라는 것이 불안 요소를 작용하고 이발디도 같이 피안타율이 올라가 있는 건 팩트지만 결국 이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의 지금 이제 세부 이제 세이버매틱스 수치들을 봐보면은 한 수 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명백하게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발디 쪽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쪽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고 저는 언더도 같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제 볼티모어가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에 제가 이거 볼티모어 쓴 그 추천 못 드립니다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불펜에서 카노랑 가르시아랑 키드리치가 못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걔네들이 휴식을 어제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카노, 가르시아, 키드리치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호패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 필승조 운영 걔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반강제로. 지금 알버트 수아레즈도 그다음에 워커도 그다음에 히랄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나올 테니까 높은 확률로. 그러면 지금 오늘 볼티모어 불펜치 좀 세진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그런 양상 속에서는 뭐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은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점은 여러분들 그걸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기준점이 8.5점 정도 언더 개똥배였다. 그러면 언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7.5점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은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도 텍사스 스먼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요 경기는 콜로라도 역배 한 번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콜로라도 한번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이 사실 이제 양키스전도 1차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친듯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부분도 있죠. 특히나 또 홈에 돌아왔고 오늘 또 바람도 외야로 부는데 이런 부분들을 콜로라도 또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콜로라도가 타선에서 진짜 무서운 게 이번에 템파베이 시리즈를 치르면서 확실히 좀 죽어버렸다는 것이 아쉽게 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콜로라도가 단기 성적에서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활약에는 윌리 카스트로와 그 다음에 모니아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그 그리고 토바 그 다음에 백도 마찬가지고 백은 오늘 예상 라인업에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로스까지 해가지고 지금 타격이 엄청난 맹타를 치고 있습니다. 단순 장타덕을 득을 보면서 이제 홈런으로 막 뻥뻥 때려가지고 코어스필드에서의 홈런쇼 이런 걸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홈런쇼에 득을 봤던 선수가 있었다면은 이제 굿만이었었죠. 근데 이런 굿만이 최근에 타격이 식어버렸어요. 단기 성적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굿만이 때려낸 홈런은 단 2개밖에 안 되고요. 이제는 좋았던 시기가 좀 갔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식어버렸음에도 다른 타자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는 건 특히 모니악과 윌리 카스트로. 그래서 오늘도 리의 공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가 불펜에서도 정리가 바드닉도 보내고
여기저기 이제 불펜도 좀 팔아버리면서 정리가 된 시점에 불펜 뎁스가 얕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산자텔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베르나르디노와 조단 로마노와 메이야, 그 다음에 헤르게터 아그노스가 버티고 있는 시점에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에 크게 밀린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제 라이언 펠트너도 제가 좋아하는 투수는 절대 아니죠. 진짜로 얘도 명줄이 진짜 끈질긴 새끼인데 지금 이제 이번 시즌 행보만 보더라도 이 펠트너의 성적 어떻게 좋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안 좋게 바라보실 여지도 있겠지만 어차피 타격전을 끌고 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콜로라도의 타격 수치가 있다면 세인트루이스의 승을 적어도 못 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 경기는 콜로라도 역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타격 데이터를 보면은 불펜에서 어차피 비빈다면 선발에서 실점 수준을 떠나서 타격에서 얼마만큼 서로가 할 수 있는지를 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수치로 따지고 보면 이 경기가 콜로라도가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선발에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지금 그 카일리가 지금 실승 4패에다 3.44의 ERA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xERA 값이 5.19예요. 라이언 펠트너가 xERA가 5.63인 거 생각하면 둘이 결국 독인 객인이에요. 결국 펠트너가 지금 이런 ERA로 올라가는 이유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코어스필드에 이제 역파가 좀 있죠. 장타를 좀 맞았고 실제로 홈런을 지금 9인당 이번 시즌 홈런 개수가 2.01까지 올라가 있는 게 이 펠트너입니다. 최근까지도 피홈런이 없는 경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홈런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기록하고 있는 타격값으로 양키스와의 1차전 경기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과연 그 정도의 홈런 생산성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콜로라도 쪽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디에고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로비레이와 이제 블랑코의 경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로비레이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또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르게 될 건데 이 로비레이 지금 6월 달부터 지금 거의 싸이 영상 모드거든요. 6월 달부터 7월까지 성적만 봤을 때는 로비레이만큼 잘했던 투수를 찾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예요. 뭐 딜런 시즈 같은 경우도 한 경기 무너진 경기가 그렇게 있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랑 비등한 수준인 거죠. 이 로비레이도 6월 달에 한번 그때 워싱턴 상대로 그때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6월달에 5경기 4승 0패 해당 경기 제외한 전경기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7월달에도 5경기 나와서 3승 0패로 2.00의 ERA로 지금 압도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휴스턴 상대로 그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투수력을 고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타격을 고평가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휴스턴도 샌디에고도 지금 15일 정도 동안에 13경기 정도를 치르면서 양팀이 리그에서 타율 2위와 3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팀이 타격감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붙게 되는 거고 휴스턴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다면 장타 생산성에서 이제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선발 기량만 보면은 블랑코도 물론 제구가 잡힌 시점에서는 지금 이 제구 난조 보였던 이제 복귀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선발 나왔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름 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 성적이 있음에도 사실 선발에서는 여전히 샌디에고가 한 수 위에요. 지금 성적상으로는 꾸준함에서 비교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8.5점의 기준점이 잡혀요. 왜? 바람이 이미 외야로 부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팀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타격값이 단기 후반기에서만 양팀이 탑3 안에 든 타격을 서로가 하고 있고 단기 성적에서는 2위,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타격도 이미 올라와 있는데다가 양팀 지금 선발 투수가 블랑코 7.36의 ERA지만은 선발 경력으로 봤을 때 무너졌던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블랑코가 그래도 나름 제 역할을 해줬던 양상들을 볼질만 없으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거는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비레이가 그러면은 6월 7월달 같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해봐야 되는데 이번 시즌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로비레이는 그 정도로 고평가받을 투수는 아니에요. 실제 xERA도 4.7 4.43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 xFIP도 4.75에다가 지금 이제 그 보디아레이도 5.45까지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금의 최근의 휴스턴의 타격감이라면 이거 공략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샌디에고 정배 나왔다? 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휴스턴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휴스턴이 최근까지도 보였던 요르단 알바레즈를 필두로 한 이 경기 양상 속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 오늘 제가 답을 내린 거는 이 경기는 언더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반영하게 된 가장 큰 요소가 뭐였냐면, 휴스턴이 그렇게 지금 알바레즈를 필두 타격을 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기 지금 한 100타석 정도 좌투수를 상대로 하면서 휴스턴이 팀 OPS가 0.717까지 좀 떨어지면서 이 타율 자체가 2할 1푼 1리밖에 안 돼요. 2할 1푼 1리. 그만큼 지금 이제 좌투 상대로 좀 약점을 보였었다는 요소, 그거 자체를 조금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차피 불펜 싸움까지 했을 때 로브레이만 호투해주면은 샌디에고는 필승조 운영 딱 잡혀있고, 휴스턴도 어차피 경기 운영에서 오늘 불펜 운영 문제가 될 게 없는 선수입니다. 얘네들 지금 AJ 블루바만 안 나오면 킹이 나오든 아브레이오가 나오든 오커트가 나오든 소우사가 나오든 델로산토스가 나오든 마무리 헤이더와 AJ 블루바 두 명을 제외한 누가 나와도 안 밀려요, 휴스턴 불펜이. 그래서 저로서는 언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쏘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와 LA 다저스의 경기인데, 요건 이제 메리 켈리와 이제, 사사키 로키의 대결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메릴 켈리에게는 도전과 같은 경기예요. 실제로 메릴 켈리가 진짜로 뭐 샌디에고도 마찬가지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같은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들을 상대로 정말 그 좋은 커리어를 쌓아왔었습니다. 근데 다저스만 만나면은 그냥 박살이 나요. 다저스 상대로 지금 커리어 동안 17경기를 나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지금 이제 그렇게 긴 커리어를 이제 메리켈리가 버티면서 다저스를 상대로 17번을 만났는데 0승 11패예요. ERA가 11점대인가 10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다저스만 만나면 무너져요, 켈리가. 이거를 갖다가 사실 이제는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고, 오늘 경기에서 켈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저스도 지금 컵스 상대로 꼬꾸라지고 하면서 지금 6연패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사사키 로키가 지난 등판도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죠. 잘 던지다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지난 경기도 그렇게 5인 6회까지 올라와서 버티는 것도 보여줬었고, 사사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다저스가 결국 내일 불펜 싸움까지 그거를 리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논해봐야 되는 경기가 될 텐데, 적어도 제가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메리 켈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성적 양상이 조금은 걱정이 더 많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밀리는 성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다저스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렇게는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애리조나 역배를 보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좀 다저스 딱 분위기 안 좋을 때 딱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켈리의 성적을 보면 그거를 이제 오늘 반영시키기가 상당히 좀 난해지는 부분이 있다. 뭐 최근에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너무 잘 던져줬었고 후반기 때 기대값이 생기는 것도 팩트인데, 다저스와의 상대 전적이 너무 거슬립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다저스가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켈리가 너무 이제 인간 상성이 되어 있다. 피해자 입장이죠. 인간 상성으로서 다저스에게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과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정배 못 보죠. 네, 템파베이 역배를 일단 생각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길버트를 상대로 이 천적들이 좀 있어요. 안디 디아즈, 아란다, 그 다음에 뭐 심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영입한 리암 힉스까지 가세라는 템파베이 타선이, 일단 길버트가 고생할 각이 조금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애틀에 정배가 나온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템파베이가 쿠어스필드 원정 갔다 내려오면서 타격값이 지금 그렇게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히려 지금 시애틀에게 타격에서는 데이터 값이 거의 비슷하게
묶여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템파베이가 훨씬 잘 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냉정하게 지금 팩트로다가 단기 성적에서 이 템파베이의 타격 수치는 시애틀과 비교했을 때 이제 우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값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뭐 타율도 거의 2할 4푼대에서 거의 수렴하고 있고 오히려 출루율은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그렇게 13경기를 치르면서 출루율이 3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0.3이 안 돼요. OBP가. 그나마 슬러그도 시애틀에게 앞서는 수준 자체가 뭐 2푼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OPS가 어떻게 됩니까? 13경기에서 각각 OPS가 서로 0.680에서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홈 경기를 치는 시애틀이 불펜 운영에서 이제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길버트를 앞서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길버트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양상에서의 보여줬던 이 피안타 허용 수치라든지 템파베이 타자들과의 상대 전적과 템파베이가 실제로 이번 시즌 길버트가 던지는 그 구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대응 능력과 최근 수치값을 보면은 하위 타선에서 팔라시오스나 월즈 그다음에 메사 같은 얘네들은 실제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물린스도 빼야 되는데 나머지 타자들 실제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 템파베이 5명의 타자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경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템파베이 입장에서 이제 오늘 경기에 이제 라스무센이 버텨주는 양상 속에 자투수 이제 클레빈저 필승조 그다음에 이제 켈리 그다음에 볼티모어에서 영입한 이제 필승조 장원 웰즈와 그다음에 마무리 베이커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등판에 문제가 없다? 그럼 도대체 시애틀은 어느 구간에서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까? 템파베이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그렇게 OPS에 드러나지 않는 수치값이 있는 게 바로 도루 부분이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최근에 그 13경기 치르면서 이제 도루를 총 11번을 시도를 했었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전부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시애틀은 5번 시도해가지고 2번의 실패가 있었거든요. 지금 결국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득점권 생산 능력만 따지고 봤을 때 결국 템파베이가 단순 출루가 이루어져서 시애틀을 더 득점권으로 압박하고 그걸 실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OPS가 0.680에서 동일하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템파베이는 해당 경기들 동안에 총 51타점을 생산했고 시애틀은 42점밖에 못 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결국 득점권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만드냐에 있었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인데, 이제 아드리안 하우저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 장담 못 할 것 같고요. 이제 키더 몬테로와 이제 경기를 한다고 친다면, 이거는 이제 오늘 디트로이트 쪽을 좀 생각은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오늘도 하나 공개를 하자면, 일단 샌프란시스코 승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장에도 써놨지만, 이제 이렇게, 베팅 업체들의 구매 동향을 이제 캡처를 한 이 업체 해외 유료 자료를 $250 내고 결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항상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걸 공유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 공개를 하자면 샌프란시스코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선발도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고 좀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양상 속에서 경기를 펼친다면 글레이버 토레스와 딩글러, 톨킨슨까지 이 우타에서도 홈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오라클 파크에서의 우타자들의 펀치력은 꽤나 중요하거든요. 좌타자들이 그거 스플래시 샷을 넘기는 건 꽤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타자들의 펀치력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디트로이트가 그거를 조금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 승을 보는데 일단 트리거가 그렇게 반대로 좀 말을 하고 있어서 오늘 조심스럽지만 저는 좀 이제 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지 않나라고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불펜에서야 샌프란시스코 뎁스 불펜해진 것도 당연히 아실 거고 얕아졌죠. 이제 킬리안도 그렇고 이제 다 보냈으니까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자원 자체가 남아 있고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도 디트로이트에 빠따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역배를 제가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멤버십 혜택 좀 설명 좀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거 가입하셔서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이제 취미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